좋은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스토리텔링입니다.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 아이디어 피칭을 하고 영상으로 담아내어 관객에게 전달하기까지 많은 도전과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집중 캠프를 통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래 김 대표 오늘 수고 많았어.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래. 자 건배하지. 예 감사합니다. 그래. 뭐 김 대표 요즘 사업은 어때? 예 뭐 이제 시작 단계라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야. 워낙 교민사회가 영세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나저나 내가 김 대표 방송한다고 해서 내가 평소 보지도 않는 TV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챙겨보는데 그거 좀 너무 실망했다 내가. 아니 나는 뭐 옴니 TV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옆집 고등학생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여기는 이제 교민 사회라서 방송 이렇게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에 이제 열정이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야 방송이라면 고로 손석희 같은 사람들 그런 앵커 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게 하는 게 제대로 방송이지.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내가 김 대표라면 그 고현정 그렇게 이쁜 애들 앉혀놓고 아니면 뭐 캐나다 한인 역사에 대해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처럼 그 뭐 골프나 낚시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리얼리티 TV를 찍거나 그런 걸 해야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지가 직접 운영해 보든가. 고현정이 뭐가 좋아서 캐나다로 이민 오겠냐. 다큐 10부작? 제작비는 땅 팔면 그냥 나오냐? 하여튼 내가 오늘 김 대표한테 말해준 그 컨텐츠 그 아이디어 그 얼마나 멋있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았지? 오늘 집에 가서. 하여튼 뭐 김 대표 용 쓰는 거 보면은 참 안쓰럽네. 오늘 피곤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지. 일단 나 먼저 가볼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해. 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전통 한복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멋을 현대적으로 담고 있어. 정말 아쉽네. 저녁 식사로 시작된 장비나 행사는 기술력은 다 갖췄는데 정말 진행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대출 기한은 2주입니다. 현재 토론토 한인회는 도서관 시스템을 헬로 여보세요? 하이 민구 잘 지내? 아 마이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요? 나는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우리 사무실에 어떤 여자분이 다녀갔는데 여기서 방송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민구 생각이 나서 내가 연락처를 아 알려줬지.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그랬어. 아마 조만간 연락을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락 기다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부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주메를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달랐던 점이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해왔고 만나기 전부터 제가 사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방송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했고요. 대학부터는 관공서, 병원, 장내 아나운서 등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교통방송 리포터로 일했고요. 혹시 포트폴리오나 샘플이 있으신가요? 영상은 없는데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어요. 검사 전날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물은 드셔도 되는데 다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검사 당일날 예약 시간보다 내가 찾던 목소리. 약을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요.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샘플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아주 좋으시네요. 일을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시간 빼고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방송 아카데미에서 성우 나레이션 반을 맡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네, 박아나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조금씩 적성에 맞다는 걸 느끼고 또 탤런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거는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아련한데요? 그때는 사실 한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는 사실 전혀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있다는 걸 알고 찾아봤죠. 열심히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나 봤는데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들고 좀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레주메를 들고 찾아왔었고 그때 이제 대표님이랑 처음 만났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제가 TV 방송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송을 만드실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었고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도 많았고 그래서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좀 능력 있는 진행자, 실력 있는 아나운서, 그리고 경험 있는 호스트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지적이 옆집 고등학생 같은 애 갖다 놓고 그냥 뭐 방송을 하는 것 같다. 걔는 뭐 발음도 세고 뭐 사투리도 있고 억양도 있는데 전혀 방송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뭐 전공자들이 와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민자들이 와서 또 이제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열정과 패기만 보고 일단 방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성우나 한국에서 방송 경력이 있는 그런 호스트와 방송을 해볼 기회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게 아닌데 항상 만나면 하시는 지적이
걔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 포트폴리오나 샘플이 있으신가요? 영상은 없는데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어요. 사실 그때 박아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 포트폴리오나 샘플을 요청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안내 방송을 하는 샘플이 있었는데 이게 목소리가 진짜 성우인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고 그냥 성우. 인터뷰를 하고 그냥 만났을 때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이걸 딱 틀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뭔가 CD나 뭐 이런 거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기뻤죠, 사실은. 그 앞에서 내색은 안 했는데 이게 속으로는 이제 캐나다 방송을 구해줄 만한 막 구세주가 왔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런 사막에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든 그런 느낌. 검사 전날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물은 드셔도 되는데 다른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과장이 아니고 거짓말 하나도 안 검색은- 보태서 미선 씨가 나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감히 방송을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이 간사한 게 사실 뭐 촬영 편집이나 촬영은 달라진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촬영이고 똑같은 편집인데 목소리만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나레이션이 들어간 것 뿐인데 그전에는 그렇게 그 방송에 대한 지적과 크리틱을 주시던 분들이 미선 씨가 하고 나서는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방송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폐는 일단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한 거죠. 전문적인 그 목소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 방송의 퀄리티를 얼만큼 높이냐. 그 격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가 아니고 정말 확 높여준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작은 인력으로 방송을 만들었지만 그 미선 씨 목소리 하나로 한국에 있는 방송과 견주었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제일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사실 그 나레이터나 호스트의 역할이 정말 크잖아요. 그 무한도전이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그 많은 작가들과 거의 뭐 10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결코 호스트나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뭐 리드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주인공을 제가 박아나로 지정을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번 이 에피소드는 그 모든 스태프들이랑 여기를 거쳐가신 모든 얼럼나이들한테 바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저와 같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문을 닫지 않고 이제 올 수 있었지 호스트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금 나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모든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제가 좀 많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뭐 방송 분야의 길을 걷든 영화 제작의 길을 걷든 지금 미디어 분야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얼럼나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좀 도움을 주고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한 가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